안녕하세요. 밀리미터 3D의 박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피너 360 가이드북 챕터 7 일곱 번째로 상호 연계 도구 활용하기 파트가 되겠는데, 이번 7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설명이 나오는 게 오리진에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오리진을 살펴보면 오리진은 왼쪽 상단에 브라우저 이쪽에 보면 이게 오리진이 있죠, 그죠? 모델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리진인데, 왼쪽 요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요 창이 이렇게 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뭔가 아이콘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전등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여기는 딱 켜져 있죠, 그죠? 예, 켜져 있지만 상위 폴더가 지금 꺼져 있으니까 나머지 다 이제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걸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키, 쇼 하이드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등 얘를 바로 클릭해도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수가 있죠.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꺼두는 편이에요. 일부러 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얘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켤 필요는 없고,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켜두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에 오리진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화면에도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오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뷰큐브, 우측 위에 뷰큐브, 여기도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자, 제일 처음에 X, Y, Z로 되어 있는 건 축이에요, 축. X, Y, Z. 얘는 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X, Y, X, Z, Y, Z. 얘는 면이에요, 면. 자, X는 얘는 뭘 뜻하냐면, 여기 X 있죠, X. 그럼 여기도 빨간색, 여기 X가 되겠고, 여기가 X. 그 다음에 Y. Y는 여기도 Y가 있죠. 뷰 큐브에도 Y. 얘도 녹색으로 Y가 되어 있어요. Z는 여기도 이제 축이죠, 그죠? 축. 여기에 Z, 뷰 큐브에도 Z. 여기도 Z. 그 다음에 XY가 있죠. XY. 자, 여기가 뷰 큐브에서 여기가 X, 여기가 Y죠, 그죠? 그럼 요 면이 XY 면이죠, 그죠? 그러면 XY 면은 이 면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XZ면, 여기가 X고 여기가 Z죠, 그죠? Z, XZ면 요 면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뷰큐브, 워크스페이스도 여기가 XZ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Z, 저기 YZ 이 면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YZ 이 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오리진 포인트, 0점 포인트, 얘는 포인트죠, 그죠? 포인트,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축이 다 만나는 이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가 되겠죠. 뷰큐브에서는 포인트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 원점 마우스 갖다 대면 약간 활성화 되죠, 그죠? 그리고 X축 갖다 대면 활성화, Y 활성화, Z 활성화 이렇게 되고요. 스케치에 들어가서 크레이트 스케치에서 요 면을 클릭을 해줘도 이제 면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오리진을 이용해서 면을 선택을 해주는 방법도 한 가지 팁이 되겠죠, 그죠? 자, 스케치 들어가 볼게요. 자, 오리진을 꺼두더라도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에 들어가면 어느 면을 선택할 거냐 물어봐요. 물어보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켜져요. 자, 이번에 XZ면을 선택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왼쪽 지금 브라우저에서도 여기 오리진에서도 여기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얘를 클릭을 해줘도 이렇게 스케치가 잡혀요. 자, 스케치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자, 슬롯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슬롯을 그리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센터 투 센터 슬롯이에요. 센터 투 센터. 자, 센터, 센터, 그 다음에 그 원의 지름, 호의 지름. 자, 첫 번째 센터 투 센터. 예, 첫 번째죠, 그죠? 자, 이 호의 중심이 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 호의 중심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호의 지름 세 번째. 선택하는 게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오버롤 슬롯, 오버롤 슬롯.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생긴 거는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제일 먼저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중심점의 거리가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거리. 얘는 어때요? 여기 끝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요 끝에 붙어 있는데 여기 삼각형 표시가 있죠. 삼각형은 뭐라 그랬어요? 미드 포인트. 그러니까 요 중심점의 끝이 이 호의 가운데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선택점이 여기죠, 그죠? 1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이 호의 지름 3번. 그죠? 자, 이번에 세 번째로 할게. 자, 슬롯에 보면 세 번째 센터 포인트 슬롯. 센터 포인트예요. 센터 포인트. 자, 센터 포인트 슬롯은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자, 여기는 첫 번째를 여기 클릭을 했죠, 그죠? 클릭. 그 두 번째가 이 호의 중심. 세 번째는 호의 지름. 지금까지는 뭐 양쪽을 선택을 해서 슬롯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반만 선택했죠. 이 슬롯의 가운데쯤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이콘이 붙는 게 삼각형 아이콘 있죠. 미드 포인트.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릭했는데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이 가운데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슬롯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센터 포인트 슬롯이고요.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 슬롯. 3포인트 아크 호 그릴 때 많이 쓰죠, 그죠? 3포인트 아크. 근데 뒤에 슬롯이라는 게 붙었어요. 자, 첫점, 끝점, 중간점. 그 다음에 호의 지름. 자, 얘는 첫점 1, 그리고 끝점 2. 그 세 번째 포인트. 뭐 아무 때나 원하는 호의 형태를 맞춰주고 세 번째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호의 지름이 되겠죠, 그죠? 지름. 자, 다음 마지막 슬롯 다섯 번째 센터 포인트 아크 슬롯이에요. 센터 포인트 아크 슬롯. 자, 그러면 센터 포인트 아크 중심을 기준으로 호를 그린다는 거죠, 그죠? 중심 클릭, 첫 번째 점 클릭, 끝점 클릭 하고 난 다음에 호의 지름. 이 같은 경우에 이 호의 중심 1, 그 다음에 그 호의 첫점 2, 호의 끝점 3, 그 다음에 4번은 호의 지름.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슬롯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다음
이제 센터 투 센터 슬롯으로 해서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양쪽 호의 가운데에 원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원을 놓는 방법은 간단하게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센터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 원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생기죠. 아이콘은 뭐냐면 구속 조건에 이 아이콘이 여기 있죠. 콘센트릭, 예. 동심원 구조 조건. 그 호랑 원이랑 그 중심점이 같은 곳에 위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아이콘 클릭해 보면 아이콘을 가까이 대면 이제 원이랑 호가 이렇게 잡히죠, 그죠? 이 호랑 이 원이랑 중심점은 같다. 그 다음에 뭐 호를 여기 원을 여기 그려놨다. 얘를 여기로 보내고 싶다. 그럼 중심점을 같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코인시던트 클릭 클릭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콘 구속 조건 콘센트릭을 이용해서 원 클릭, 호 클릭 하면 오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치수를 넣어 볼 건데, 치수가 우선 이 호의 반지름을 보면 스케치 디멘션, 얘가 25.4, 25.4. 자, 얘는 이렇게 해놓고 얘는 12.7이네요, 그죠? 12.7. 자, 얘 양쪽이 너무 크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 움직일게. 자,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운 거 한다면 클릭해서 클릭 엔터 치면 되겠죠. 근데 다른 방법을 하나 본다면 이 원이랑 이 원이랑 같은 크기로 가고 싶어요. 근데 치수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구속 조건 중에 이꼴이라는 게 있어요. 이꼴, 얘를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같은 이제 파이의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 치수를 한번 지워보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굳이 치수를 넣지 않아도 얘랑 얘랑은 같은 크기의 원이 되겠죠. 자, 다음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자, 그 다음 자 127, 얘를 원의 중심 이렇게 옮기고 싶다. 가운데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 예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대충 설명한다면 클릭 해놓고 여기 치수가 들어갔죠. 치수 클릭. 자, 여기서 얘의 반, 뭐 이렇게 되면 검은색으로 완전 구속이 되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미드 포인트 구속 조건, 얘를 사용을 해요. 클릭 이런 식으로. 굳이 치수를 안 넣어도 얘들 가운데가 되겠죠. 이 치수를 지우고 볼까요? 양쪽으로 아무리 해도 양쪽 대칭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치수만 있어도 양쪽은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얘를 돌출을 해볼 건데, 탑 스케치 돌출 익스트루드. 자, 클릭, 얘를 12.7 해볼까요? 12.7. 자, 이렇게 돌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는 생략을 할걸. 굳이 뭐 와이어 프레임이 편하신 분은 해도 되는데, 어, 그 뭐 여기 화면에서 와이어 프레임 바꾸면 보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할게요. 자, 스케치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예, 여기서 XY면을 잡을 건데, 뭐 여기서 잡기가 힘들면 여기 XY 얘를 잡아도 되겠죠, 그죠? 클릭.
지금 모으는 종이가 원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원의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표시가 안 나죠. 안 날 때 단면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슬라이스를 클릭해 보면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홀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크. 그래서 우선은 얘 센터 포인트로 가요. 센터 포인트 클릭.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요때 제가 항상 뭔가 스케치를 하고 나면 패선이 돼야지 면이 생기고 뭐 돌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쪽 선은 제가 그리지를 않았어요. 그리지는 않았고 요 호만 그렸는데도 패선이 됐죠. 그죠? 가득 찬 패선이 됐죠. 이건 왜 그러냐면 홀을 그릴 때 아크 센터, 자, 중심 선택했죠. 그죠? 그 다음에 첫 점을 선택하는데 가까이 가니까 반짝반짝 끓였죠. 반짝반짝 끓일 때 그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자동 투영이 돼요. 그래서 반대쪽 또 반짝반짝 끓일 때 클릭 하게 되면 자동 투영이 되죠. 그죠? 자, 다음 호에 반지름을 넣어 볼 건데 반지름은 44.5를 넣어볼까요? 치수 44.5. 그 다음에 돌출을 해볼 건데 스탑 스케치 돌출 익스트루드 크레이트 익스트루드. 자, 이 스텝 이번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대칭으로, 자, 거리는 전체 거리 63.5 넣어볼까요? 63.5. 이대로 하면 컷이 되죠. 컷. 그런데 조인으로 바꿔야겠죠. 하고 오케이. 자, 요 다음 이쪽 앞쪽 면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이번에도 뭐 사각형 그리고 저는 그냥 삼각형에서 클릭 원점 클릭. 그럼 양쪽 대칭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치수를 일일이 안 넣어도 되겠죠. 얘는 거리는 50.8. 그 다음에 높이는 25.4. 자, 가운데는 따로 치수를 안 넣어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삼각형 잡히면서 대칭이 자동으로 잡혔으니까 하고 스탑 스케치 그리고 돌출. 자, 사각형 선택 뒤쪽으로 거리는 얼만큼 전체 거리 컷 오케이. 그 다음 자,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 한번 볼게요. 아래쪽 그리고 자, 방금 여기 이만큼 사각형을 만들어서 돌출을 해서 도려냈어요. 그죠? 도려내고 상부면 있죠. 상부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그리고 여기에 오리진 원점 있죠. 여기에 원을 그릴게요. 원을. 자, 이게 원의 지름은 스케치 디멘션 6.35 6.35를 넣어볼까요? 하고 스탑 스케치 하고, 자, 이 면에 지금 원이 들어가 있죠. 그죠?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익스트루드 선택, 방향은 어디 반대쪽, 거리는 전체 컷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자, 타임라인을 보면 여기 지금까지 작업했는 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우선 뭐 스케치 한번 보면 만약에 이 사각형 뚫었는 걸 수정을 하고 싶다. 자, 이 스케치죠. 그죠? 클릭 마우스 우측 뭐 에디트 스케치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뭐 20으로 바꾼다. 그죠? 낮아졌죠? 오케이. 보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뚫려있죠. 왜냐하면 이쪽 면을 잡았기 때문에 이 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뚫을 때 에디트 피처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금 24.5 올로 되어 있죠. 올 24.5로 되어 있는데
얘 뚫는 게 19.1. 내가 치수를 안다고 그럼 올로 하지 않고 거리를 줬어요. 19.1.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스케치를 바꿔버리면, 이 스케치를 바꿔버리면 만약에 15를 줬다. 낮아졌죠, 그죠? 오케이. 막혀버리죠, 그죠? 얘는 치수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만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얘를 내려버리면 그만큼 내려온 만큼 닫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올로 해놓으면 상관없이 전체를 뚫는 거기 때문에, 뭐 올로 해놓으면 사각형 높이를 아무리 수정해도 상관없겠죠. 전체를 뚫는 거니까. 그죠? 그냥 20으로. 자, 다음. 자, 그 사각형을 뚫을 때 만든 돌출. 얘를 마우스 우측 해서 서프레스 피처라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 자, 타임라인을 앞으로 당기 듯한 것처럼 이제 요 전회로 이제 억제를 시켜버리죠, 그죠? 요 스케치까지 나오고 요 뒤로는 다 억제를 시켜 놔버려요. 다시 풀고 싶다. 마우스 우측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타임라인 앞으로 당긴 거랑 같죠, 그죠?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타임라인이랑 달라져요. 지금은 타임라인이랑 같지만, 그죠? 같죠, 그죠? 네. 타임라인 요렇게 했는 거랑 얘를 서프레스 피처 했는 거랑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돌출을 지우고, 스케치도 지워볼게요. 스케치를 그냥 둘게요. 스케치, 크레드 스케치. 면을, 이전에는 여기를 잡았죠. 이쪽 면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XZ면, 그냥 XZ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원을 그려볼게요. 하고 돌출. 얘는 얼만큼? 전체. 모양은 같죠? 모양은 같은데, 얘를 서프레스 피치 해버리면 얘는 구멍이 남아있죠, 그죠? 구멍이 남아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이 스케치 뒤에 만든 요 스케치는 요 돌출하고 난 다음에 이쪽 객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 스케치 자체를 XZ면을 이 면을 잡았기 때문에 객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뚫은 거예요. 하지만 요 스케치는 어디예요? 스케치 위치가 이 면이죠. 이 면이기 때문에 이 뒤에 같은 피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있어요. 얘는 만약에 타임라인을 뒤로 당긴다면 뭐 같은 모습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스프레스 피처를 했을 때는 다른 모습이에요. 구멍이 생기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모델링을 할 때 생각해보면 뭐 도움이 되는 명령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얘를 서프레스 피처 해놓은 상태에서 클릭 마우스 우측 크레드 스케치.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서클 C 혹은 여기 서클. 자, 기준으로. 아이고, 제가 이걸 약간 벗어났네요, 그죠? 이런 거는 컨시던트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잡혀 있네, 그죠? 이렇게 해주고, 얘는 자, 얘 지름은 63.5. 자, 하고 난 다음에 스탑 스케치 돌출 얘 잡고 전체 프론트. 자, 예제에서는 면을 여기 안 잡았죠, 그죠? 결과는 같지만 예제에서는 어떻게 스케치를 어디 잡았냐면, 자,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XY면 여기 잡았죠, 그죠? 자, 여기 잡고 1 63.5번. 그 다음에 돌출 클릭. 얘는 반대쪽 양쪽 대칭으로. 그 다음에 면을 여기 딱 잡고 싶을 때, 끝까지 가고 싶을 때 얘는 이제 올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면을 여기 한번 클릭을 해주면 요 면까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모델링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데, 다음으로 볼게. 자, 다음 모디파이 들어가면 피지컬 매테리얼 있고 어피어런스가 있고 매니지 매테리얼이 있어요. 매니지 매테리얼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뜨죠, 그죠? 여기서 메탈 들어가면 알루미늄 606 하나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측에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는 다양한 여기 알루미늄 606 하나에 대한 이제 성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꾼다기보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자, 어피어런스는 어떤 거예요?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이렇게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뭐 종류에 대해서는 별로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 들어가면 피지컬 매테리얼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 성질을 주는 거예요. 강도나 뭐 이런 성질에 대해서. 이런 거에 이때 이제 보면 뭐 알루미늄 606 하나, 606 하나 넣으면 이제 얘가 알루미늄 606 하나에 대한 걸 이제 가지는 거죠. 알루미늄 606 하나, 6 하나,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런데 606 하나가 우리가 뭐 성능 검사표 이렇게 봤는데 요거랑 조금 다르다, 무성치가 조금씩 다르다, 그럴 때는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죠? 수정을 해서 그 값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시뮬레이션 있죠, 시뮬레이션. 자, 시뮬레이션을 할 때 뭐 응력이나 뭐 이런 걸 테스트를 할 때 그 어피어런스를 넣는 게 아니라, 자, 매테리얼 예를 들어가서 피지컬 매테리얼 들어가서 이제 얘에 대한 강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매테리얼 설정해 주는 게 우선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는 이제 그 어피어런스를 하겠지만, 강도나 뭐 다양한 온도에 대한 이제 견디는 것 한다거나, 뭐 응력이나 뭐 연성 이런 걸 계산할 때는 피지컬 매테리얼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7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장으로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